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C 특집으로 마련한 교육공감 토크쇼 진행을 맡은 이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가 교육 특강에 이어서 오늘 2부로 마련한 이 순서 리인벤팅 미래에 대한 답이다라는 주제로 각 분야에 계신 분들과 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학부모 대표, 또 교사 대표, 학생 대표 이렇게 모셨거든요. 먼저 우리 학부모를 대표해서 정혜영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이 우리 관천중학교 인기 최고 선생님이시래요. 김우철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학생을 대표해서 경덕여고 김지원 학생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함께 얘기를 나눌 이야기 손님, 우리 우동기 교육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이 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그래서 교육공감 토크쇼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떻게 좀 제목이 마음에 드시는지요, 교육감님? 되게 마음에 듭니다. 네, 우리 교육감님이 사실 지금 녹화하는 즈음에는 임기 마지막 즈음 돼서 방송에 나갈 때는 이제 교육감이라는 자리를 떠나서 교육을 위해서 더 큰일 하시기 위해 좀 이제 준비를 하실 텐데 어떠세요? 이 8년의 시간 감회가 남다르시겠습니다. 요즘 묻는 사람들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시원섭섭하지. 그런데 섭섭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 막힌 게 뚫히는 기분이고, 네. 또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고 또 기쁨이 충만합니다. 네, 2010년이었죠 그때 처음 교육감 2010년이요. 출발하신 지가. 예. 그리고 그때에 비해서 지금의 대구 교육 환경은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요?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화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참 큰 변화를 가져왔고, 네.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선생님, 학부모, 지역사회가 교육을 보는 시각과 교육의 지평이 엄청나게 확장되었다. 이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옆에 우리 패널 분들 나오셨는데 교육감님 말씀에 김우철 선생님. 네. 어떻게 좀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 변화에 대해서? 네, 동의하고 특히 저는 이제 아까 교육감님께서 수업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네. 네, 예전에 제가 처음에 신규 때는 수업이 정말 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는데 네네. 요즘은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참여 수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교실이 많이 변하고 있구나. 네, 그런 가운데서도 또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또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조금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마 교육관님께서 귀가 좀 많이 간지러우셨을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지금은 많이 정착이 됐고, 네. 또 교육관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이나 방향을 지금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 일찍 공감해 주셨으면 더 잘 됐을 텐데 떠날라고 하여 공감된다. 네, 이런 변화 속에 제일 중심적인 인물이 우리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김재환 학생, 이런 질문이 좀 바보 같은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뭐가 제일 힘들어요? 학교 생활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이다 보니까 네. 힘들지 않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제일 힘든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대입을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교과 활동을 하면서 내신 성적도 챙기면서 각종 대회도 나가고 거기다가 이제 과정 중심 수행평가 이런 걸 하니까 이제 체력이 조금 떨어지고 친구들이랑 시간도 줄어들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방송 들어가기 전에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좀 긴장돼서 말을 좀 버벅대면 어떨까 싶었는데 옆에 선생님 어머님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 지연 학생. 감사합니다. 우리 미래예요,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우리 네네. 이 또 학생 못지않게 참 마음의 짐을 갖고 계신 분이 학부모지 않습니까? 정혜영 어머님은 네. 우리 대구 교육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현재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되고 있는 두 아이 엄마로서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답이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아이를 믿고 또 옆에 계시는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선생님도 믿고 그리고 지금 이곳에 교육관님도 계시지만은 그 교육 정책을 따르면서 그런 마음으로 그냥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네. 뭐 두 아이 엄마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제 두 아이 아빠로서 이 교육에 대해서는 참 이제 답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냥 아이에게 많이 맡겨두는 편인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교육감님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좋은 얘기 나올 거니까요. 여러분 귀 쫑긋 기울여서 함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감님, 8년의 시간. 사실 저는 이제 영남대학교 교수로 계실 때 학생으로서 처음 뵀었거든요. 이후에 대학 총장을 거치고 이제 교육감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교육감으로서 어떤 활동 해봐야겠다는?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죠. 계기라는 것은 주변 여건이 이렇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50 넘으면 지 인생이 아니다. 자기 인생이 맞지만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하고 싶은 일도 안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아마 우리들이 주어진 그런 운명이 아닌가. 대구의 교육 환경이 결국 저를 교육감으로 끌어낸 것 같아요. 선거판에. 네. 네. 처음 이제 교육감 되시고 대구를 대한민국의 교육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꾸준히 해오셨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교육감님의 교육 철학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 제가 2010년 선거 때는 교육 수도라는 소리까지는 못했고, 네. 교육도시의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게 주된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명예를 회복하자는 공약이었는데, 교육 철학이라는 뭐 대단히 소박하게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왜 살까?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렇다면 사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행복하게 사는 목적이라면 그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학교 교육이 해야 될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육이 되려면은 답이 없기 때문에 서로 믿어야 된다. 답이 있으면은 선생님이 필요 없죠. 공동체 간의 신뢰라는 것은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믿고 답 없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교육 활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급하신 분들은 특히 마음 급한 엄마들은 자꾸 답을 구해요. 사람이 사람 키우는데 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답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다른 분들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 계시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저도 이제 큰애가 올해 대학 갔고 둘째가 중3이다 보니까 답이 없네요. 선생님 믿고 따르고 두 아이들이 알아서 잘해줄 수밖에 그렇게 기대를 갖게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 김우철 선생님은 혹시나 또 교육감님께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네. 교육관님 말씀하실 때 저 뒤에 있는 대한민국 교육 수도 대구라는 마크를 슬로건을 계속 봤는데요. 혹시 지금 돌아보시니까 저 슬로건에 맞게 우리 대구 교육이 얼마나 도달했는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저 말을 쓰게 2014년 6.4 지방선거에 저 말을 어디 한 군데 썼습니다. 그때 솔직히 좀 두렵더라고요. 교육수단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우리가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대한민국 교육수도라는 우리를 옥죄이는 저 한계를 어떻게 견뎌낼까? 교육수도가 그밖에 못하느냐? 교육수도 교육감이 뭐 그 모양이냐? 교문 우리 교육청 입구에 써놓은 거 봤죠? 그럼 뭐 이런 근로 여건이 교육수도냐? 이런 비판은 어떻게 우리가 견뎌낼까? 자긍심을 심어주지만 상대로 그 자긍심과 자존심을 지켜나가는데 우리가 그 에너지를 어떻게 창출할까? 이런 걱정 때문에 사실은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선거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그 가을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견이 되고 선생님들의 변화된 모습과
우리 학부모들의 변화된 모습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또 지역사회가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군수 구청장들이 협조를 안 해줬습니다. 교육은 학교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마을 교육공동체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그때 토요 휴무제가 되면서 아이들이 토요일을 갈 곳이 없어서 주민자치센터를 개방해달라고 했더니 개방해주지 않더라고요. 토요일 날은 놀이터를 아이들에게 돌려주자. 그러면서 그 구청장 군수들이 모여서 각서를 썼어요. 교육청 사업에 협조하지 말자. 교육은 교육청의 일인데 우리가 왜 끼어드느냐.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14년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이 시청에서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 그래서 시청과 구청들이 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각 종교단체가 변화하고 시민단체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는 자신을 얻었죠. 그래서 특허까지 신청하게 된 겁니다. 네. 사실 우리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최하위, 전국 최하위였었어요. 거의 뭐 꼴찌 수준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교육 수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대구 행복교육이라는 타이틀로 전국 최초 역량 기반 교육을 도입하는 등 참 많은 일을 해 오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교육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구시 교육청이 이제 청렴도 전국 최하위였었는데 그만큼 또 시민들 역시 공교육의 전반을 좀 불신하는 경향도 있었고 고민이 참 많으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기 동안 그런 상황 속에서 교육감으로서 가장 실천하고 싶었던 교육 정책은 무엇이었는지요? 예술교육이었습니다. 예술교육? 예. 네. 음악, 미술, 체육을 공부로서 좀 생각해보자. 지금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공부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대부분 이럽니다. 공부는 잘하는데 공부는 못하는데 음악은 잘한다. 우리 애가 뭐는 못하는데 체육은 잘한다 이런. 근데 음악, 미술, 체육이 대단히 중요한 과목이죠. 더군다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없어지지 않는 직업 중에 대부분이 음악, 미술, 체육 관련 직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조금 아쉽기도 한 것은 음악, 미술, 체육을 주지 과목으로 중요 과목으로 다뤄보지 못하고 중요성만 강조를 한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감 차원에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초중등 교육법을 바뀌어야 되는데 뉴질랜드는 벌써 바꿨어요. 2011년부터. 우리는 국어, 수학,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이렇게 순서가 수업 시간에 따라서 주제 과목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뉴질랜드는 그 나라의 영어, 국어 다음이 예술입니다. 예술. 세 번째 과목이 체육이에요. 이게 수학하는 만큼 체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미래교육에 대한 새로운 틀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국영수보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 그 특강 때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국영수보다 이런 음악, 미술, 체육에 우리 학생들이 더 많이 좀 함께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갖게 되면 지금 얘기를 나눌 그런 좀 아픈 일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얼핏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이 행복한 학교가 진짜 학교인데 우리 교육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지 않습니까? 조금 그 인생을 포기하는 학생도 생기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렇죠. 그런 부분 이 교육감님 입장에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어요. 그때는. 정말 저 생각을 송두리째 바꾸어줬고 네. 또 우리 대우 교육의 시스템도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아마 엄청나게 2011년 12월 20일 날 학교 폭력 때문에 목숨을 끊은 그 학생의 유서 정말 많이 달라졌을 것으로. 저는 좀 힘들 때마다 걔 모셔놓은 절에를 가봅니다마는 많은 가르침을 줬어요. 우리가 2010년 7월부터 학교폭력, 성폭력 정책을 대단히 강도 높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자의식을 깨우쳐 준 것 같아요. 걔들은 장난처럼 놀았습니다. 이게 친구하고 노는 방법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만큼 몰랐던 거죠. 그것은 폭력이고 서로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자꾸 시키니까 아이가 자의식이 깨트려지고 그런 극단적인 방법까지 택했고 선생님한테 하소연 못하고 부모한테 하소연 못하고 오직 스스로 목숨으로 호소를 한 것이죠. 정말 어른들은 이래서 안 된다는 그런 준엄한 경고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가슴 아프죠. 지금 생각해도. 아마 부모 입장에서는 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뭐하고 이걸 다 떠나서 제일 먼저가 그걸 거예요. 우리 애가 학교에 적응 잘했으면 좋겠다. 주변의 친구들 잘 사귀었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우선이 되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지 않나 싶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당시가 이제 큰 애가 이제 중학교 한참 예민할 때 그때였거든요. 참 힘든 과정을 보냈었는데 우리 지연 학생 어때? 실제 우리 학생들이 바라보는 그 현장하고 어른들이 바라보는 현장은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주변에 그렇게 학교 폭력이나 이런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학교마다 이야기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네. 저희 학교는 학교 폭력 제로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학교마다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워낙 요즘은 SNS라던가 아니면 메신저라던가 이런 게 많이 발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폭력이 이제 사이버 폭력으로 조금 더 심화되는 과정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조치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애들이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게 무플이라고요. 그 친구들 사이에 이렇게 실제적인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무관심으로 배척당하는 그것도 엄청난 폭력의 하나라고 보는데 우리 선생님 현장에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학교 분위기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네, 물론 이제 교사들도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제 행동하지 마라라고 이제 예방 교육도 많이 하고 네.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학교 폭력이라는 게 이게 학교 교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상황이라든가 뭐 그 사회적인 폭력적인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사들이 그 모든 무거운 책임을 지고 간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학생들 얼굴을 살펴보고 학생들이 요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네. 늘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선생님 말씀대로 아이에 대한 문제의 출발은 이제 집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가정에서. 우리 정혜영 어머님은 아이들이 지금 몇 학년이죠? 네,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한참 또 예민해지는 시기로 넘어가는데 네. 집에 자녀들은 잘 적응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는 지금 잘 다니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서는 저 또한 조심스러운 부분이 제 아이가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학교 폭력이나 자살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절대 내 아이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선생님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분만큼은 엄마가 가정에서 아빠가 아이와 소통하고 정말 아이가 그 힘든 부분을 부모에게만큼은 얘기한다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이런 학교 폭력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만든 뮤지컬이 있어요. 바로 선인장 꽃피다라는 작품인데 교육감님 이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요? 참 운명인 것 같아요. 왜 대구가 네. 학폭이 전국에서 제일 작은 도시였는데 2010년부터 그랬어요. 근데 왜 대구가 그렇게 몰매를 맞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낙인 효과를 가져와야 했을까? 실제로 2010년에 제가 교육감 취임하고 나서 학교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의 정서적 그런 뭐라 할까요? 수준이라 할까요? 그런 분위기가 안 맞는 교육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가 성교육이고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었어요. 아이들은 벌써 이만큼 나가 있는데 지금 뭐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얼굴 붉히면서 해도 애들은 뭐 전혀 살아있는 교육 현장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에이즈 예방협회를 맡고 있는 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연극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좀 실감나게 아이들에게 성교육과 성폭력 문제, 자기 자신의 몸을
간수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남을 침해하지 않는 문제 연극을 만들면 좀 좋지 않겠나. 이래서 연극을 만들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대본을 보고 이걸 무대에 올려야 될까 말까 얼굴이 화끈거려서 제가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극단에는 이 정도는 돼야 애들하고 맞을 거라고. 그래서 무대에 올렸는데 애들이 다 자버리더라고요. 그게 2011년 초입니다. 네. 자요. 왜 자는가 봤더니만은 재미없어. 두 번째는 연극 대사가 안 들리니까 귀에 들어오질 않는다 그래요. 얘들은 그만큼 감성화된 거예요. 랩에 익숙한 애들이 연극 대사를 하니까 이 대사에 먹혀 들어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뮤지컬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랩을 하는 뮤지컬 만들어보자. 아이들이 그대로 쓰는 얘기, 그대로 하는 행동, 그대로 한번 해보자 해서 대구에 있는 극단하고 작업을 시작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고 있는데 2011년 12월에 그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2012년 1월부터 무대에 올렸습니다. 그게 선인장 꽃피다입니다. 지금 선인장 꽃피다 2까지 왔는데 우리 학생 봤어요? 전 2를 봤어요. 2 봤어요. 네. 애들이 뭐 까무러지는 거예요. 열광적으로. 저는 4번을 보고 말을 알아들었어요. 뭐 알아듣겠더라고. 한번 보세요. 우리 학생문화센터가 지금도 하고 있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살아있는 인권교육이더라고. 그래서 전 학생을 보여주기로 하고 학생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을 다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가지고 다른 교육청에서도 아마 그 공연을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그래 모해드렸고 아마 극단 중에 월급 받는 극단은 아마 이 극단뿐일 거예요. 우리가 계약해서 1년 내내 하니까. 그 지금 선인장 꽃피다 2입니다. 그 지금 애들한테 아마 제일 공감을 키우죠. 그래서 교육부에서 각 교육청마다 2억씩 돈 줘서 뮤지컬 만들으라고 그래서 다른 교육청도 만들었는데 뭐 공연하다가 그만둬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또 아이들에게 가장 공감을 얻는 프로그램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참 우리가 해오는 과정하고 그러한 학교 현장의 그런 문제들이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꼭 대구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과제구나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힘들 때는 그렇게 위로를 스스로 해보고 그랬습니다. 네, 우리 지연 학생 아까 봤다 그랬잖아요. 2를. 네. 어땠어요? 보고 나서 느낌이? 일단 학생들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다는 거에 되게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전부 같이 앉아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뮤지컬 안에 녹아들어서 춤이나 연기나 뭐 노래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뮤지컬은. 그래서 딱딱한 예방 교육을 듣는 것보다 훨씬 아이들에게 더 큰 이렇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고 더 크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그만큼 영향을 끼칠 줄은 몰랐어요. 우선 애들이 좀 공감할 수 있도록 첫째 조건을 랩으로 하자. 네네. 그리고 현장에서 그 대본을 쓸 때 아이들하고 끊임없이 소통을 하자. 지금 또 공연할 때마다 바뀝니다, 대사가. 그때 쓰여지는 얘기들은. 그리고 애들이 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줘요. 우리 요새 그 말 안 써요. 뭐 이런 말 써요. 그래서 극단도 끊임없이 내용을 바꿔가면서 지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소통이라는 단어가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모든 사회 구성원 간에 이 소통이라는 단어 빼놓을 수가 없겠죠. 학부모와 자녀, 또 교사와 학생, 또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와 관계까지 소통의 교육을 펼치고 싶은 건 누구나 같은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듣지 않으니까 교육감님이 한 초등학생이 쓴 편지 때문에 충격을 받으셨다 그랬나요? 또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편지가 아니고 일기를 봤어요. 일기? 예. 네네네. 일기를 보게 된 것도 학생들 만나보니까 너무나 정말 제가 이질감이 왔어요. 이렇게 참 차이가 있구나. 학교 교육 환경에도 제가 적응을 잘 못했고 또 아이들을 만나보고 아이들이 벌써 이렇게 변화를 했다면은
제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또 한편으로 아이들이 너무나 이중인격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구나. 그러다가 아이들 일기를 원래 일기를 검사를 못하게 하고 일기를 안 쓰게 하고 뭐 그런 바람이 그때 대단히 많이 불었는데 대구에서는 나의 삶 백자 쓰기라는 형태로 아이들에게 글쓰기 교육으로 쓰였어요. 근데 그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담임선생님 본 거를 교장선생님이 또 읽어보고 멘트를 다 달았더라고. 그러면서 그런 아이들이 자살 얘기를 일기에서 쓰고 엄마에 대한 원망이 대단히 많다고 해서 아이들이 생각을 보려고 제가 일기를 좀 보자고 해서 네. 봤죠. 예. 그 일기 속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어머니들 집에 가시거든 지난번 강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이들 휴대폰에 일기 보자 소리 못할 거니까 휴대폰에 어떻게 엄마 이름 아빠 이름을 입력해 놨는지 정말 내하고 아이 간에 자식 간에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이들 표현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아이들의 내면적 관계를 좀 유의 깊게 보셨으면 합니다. 갑자기 우리 아이들이 나는 어떻게 해놨을까 궁금해지는데 이 아빠를 어떻게 저장을 해놨을지 그 지난주 특강 때도 말씀을 잠시 해주셨는데 그 도시락 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좀 많은 반대가 있었고 그랬는데 아주 그 단호하게 추진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까? 우선 애들이 좋아하니까. 뭐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엄마들 힘들고 선생님 힘들더라도 아이들이 좋아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마 우리 여기 선생님 계시는데 선생님들이 힘드셨던 것은 실제로 우리가 좀 심하게만 얘기하면 선생님 중심의 학교였어요. 수업도 선생님 중심의 수업이었고 학습이라는 게 상호관계에서 이루어나는데 일방적인 수업, 일방적인 지도. 그런데 이제 교육의 중심에 학생이 자리 잡게 되면서 선생님들이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 부모들도 힘들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관계를 신뢰를 가지려면은 답이 없다면은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답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럼 그 신뢰를 가지려면은 관계가 우선 좋아야 돼요. 건강한 관계가 형성돼요. 그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는데 특히 어머니하고 아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어 갈 거냐. 너무 우리 어머니들은 머리로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가슴과 몸으로 좀 사랑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하고 방법을 모색한 게 사랑의 도시락 데이라고 네. 엄마들 도시락을 한번 싸서 아이들에게 어머니의 정성을 보여주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또 그를 통해서 대화하는 소통하는 수단을 한번 삼아보자. 그 시작했던 게 사랑의 도시락 데이인데 참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학교에 아마 우리 학생도 도시락 했었어요. 중학교 그 세대잖아. 네. 그죠? 예. 근데 그 아까 부모님이랑 아이 간의 관계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아이들이랑 아이들의 관계도 이렇게 개선해 준다고 보는 게 제가 어제 봤는데 자체 도시락 데이를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누구는 콩나물 싸우고 누구는 시금치 싸우고 누구는 밥 싸우고 계란 싸우고 이래서 석식시간에 비벼 먹고 있더라고 반에서. 그래서 이게 실제로 아이들도 원하는 바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락을 싸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일단 매일 싸는 게 아니라서 네.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조금 전 교육관님 말씀하셨듯이 아이가 좋아합니다. 내일 도시락 데이 날이면 아이가 전날에 엄마에게 자기 먹고 싶은 얘기 하거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엄마들 경쟁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아이한테 표현하는 사랑의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센스 있는 담임선생님께서는 편지도 메모도 같이 넣어서 그런데 제가 또 학부모 내 아이만 생각한다면 어떤 그런 정책에 어떤 문제는 없는데 지금 제 주위에 맞벌이 어머님들 너무 많으시고 그리고 한부모 자녀 그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사시는 이렇게 같이 사는 아이들이 조금 있는 그런 부분에서 도시락에 조금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는 어떤 그런 단점은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럴 거예요. 제 주변에도 사실 그 집에서 못 만드시고 히읗땡 도시락하고 비읍
도시락으로 조금 이제 주문 근데 제작해서. 그 걱정은 어머니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다 하고 계세요. 조선 가정, 네네. 혼자 있는 가정을 학교에서 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들의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하는데 문제는 어디 있나 하면 엄마들이 야 누구 먼 도시락 반찬 가왔또 이 묻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얘는 전혀 우리 엄마가 해준 반찬이 맛이 없다. 엄마는 왜 우리 친구보다 못 해줄까 이런 원망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 근데 엄마가 묻는 거야. 그래 엄마 누가 초밥 가져왔더라. 그때부터 고민스러워지는 거야. 그래 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또 그걸 가지고 비교하지도 않고 우리 애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엄마한테 우리 엄마는 왜 내 사랑 안 해서 반찬 안 주느냐. 물론 애들 중에 엄마 누구는 맛있는 거 가왔더라 좀 해달라는 애들도 있겠지만 그럼 좀 해주면 되잖아. 예? 일하러 가시는 엄마도 뭐 매일 싸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인데 돈 주는 것보다는 좀 힘드시겠지만은 이제 그런 것이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보면은 이 문제는 정말 쉽게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갈수록 요즘 좀 학교도 이제 좀 꿰가나 가지고 체험 활동 같은 데로 대충 돌리고 실제로 교실에서 도시락을 먹는 경우를 자꾸 줄이더라고요, 횟수를. 네. 이거 좀 늘어나야 되는데.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정책이나 좀 시간이 가면은 그렇게 농도가 좀 낮아집니다. 그렇겠죠. 소통을 통한 세대 간의 갈등 해소, 또 관계 개선, 어쩌면 이게 교육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애들 교육도 힘든데 학부모 교육까지 뭐 책임지겠다. 어떻게 또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교육감님? 이제 대부분의 우리 가족 구조가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학교하고 가정 간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어머니들이 불안하게 아까 선생님을 믿으라고 했는데 왜 선생님 안 믿습니까 했더니만은 선생님은 뭐 합니까? 그럼 왜 이웃집 아주머니를 믿으세요? 제가 강의를 나가서 엄마들 제발 옆집 아줌마 하는 대로 하지 말고 선생님하고 좀 인원을 하자 했더니 거기서부터 나오시는 말씀이 내 애를 키울 줄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살 때는 어떻게 하고 언제는 어떻게 하고 해야 되는지를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다. 그게 매뉴얼 세대예요 지금.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름이 길라잡이인데 맨 처음에는 예산을 좀 줄이려고 CD로 나눠드렸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집에 갖다 주질 않는 거야 가방에 놓고. 그래서 지금 책으로 바꿨습니다. 예산이 덜 들고. 책은 지가 들고 다니기 무서우니까 무거우니까 집에 갖다 주더라고. 그래서 예비 학부모 가정은 주민자치센터에 가면은 혼인신고하거나 출생신고할 때 그 매뉴얼을 길라잡이로 나눠드립니다. 매년 우리가 업데이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담당에서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은 학교의 교육과정까지 넣어서 학교별 매뉴얼을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학교의 교육 활동 일정이 학부모들이 미리 다 알 수가 있고 또 참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에서 지금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어머님도 학부모 교육 참여하셨나요? 네, 참여했습니다. 네, 그 학부모님들 사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인 그 교육이 지금 현재 올해 들어서 6년째로 제가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학교에서 어떤 학부모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강사님들이 여러 주제를 가지고 전문 강사님들이 오셔서 학교에서 어떤 그런 교육을 받는 과정인데 일단 제 생각보다는 주위 학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맞벌이도 많고 여러 가지 속에서 그 교육 듣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전체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대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진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아주 유익한 내용의 강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진로 체험 여러 가지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 교육을 다 많이 들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 아이를 위해서 시간을 내서 어떤 그런 불편함은 있지만은 그 교육관님에서 생각하는 찾아오는 교육, 학부모도 교육을 받아서 진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 어떤 그걸로는 아주 제 입장에서는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면 제일 가까이 지내는 게 친구들도 있겠습니다만 선생님하고 또 학생들 사이 아니겠습니까? 사제 동행 행복 시간이라고 하나요, 선생님? 그 참 괜찮게 저 와닿았거든요. 어떠세요, 학교에서 보시기에? 네, 뭐 그 학부모님들이 믿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들도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고 싶어합니다. 근데 정말 초과 근무까지 다 알고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지만 정작 시간이 안 되는 거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오후에 학원 가야 된다, 어디 가야 된다. 그래서 제발 상담 좀 하자고 해도 시간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사제 동행 행복 시간을 통해서 반에서 이제 수업 신경 쓰지 않고 네네. 아주 자유롭게 이제 애들하고 얘기하고 소통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평소에는 수업 시간에 몰랐던 저 학생의 모습 또는 담임과 그냥 쉬는 시간에 잠깐 만났을 때 몰랐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놀면서 경험하니까 네.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프로그램을 알게 된 게 지난달이었던가요? 제가 진행하는 그 굿데이 프라이데이 프로그램 안에 제 코너에서 앞산에 교육관님 그 캠핑장 챙겼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이제 생방송 때문에 갔어요. 가니까 그 인근의 대서중학교의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중간고사 마치고 사제 이 동행 행복 시간 그 겸해가지고 캠핑을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그냥 선생님이 만든 반찬, 아이들이 만든 밥 같이 먹으면서 그냥 말 그대로 만화처럼 까르르르 시간을 보내는데 얼마나 이게 부럽고 보기 좋던지요. 참 그런 프로그램 좀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쌤도 캠핑 한번 가보시죠, 쌤도. 네, 저 주말에. 예. 근데 주말에 하려면 이제 아내한테 허락을 좀 맡아야 돼서. 허락부터 먼저 맡고. 또 집에 계신 분에도 허락을 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고. 우리 또 이 대구시 교육청이 한 아이를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말처럼 대구시 교육청도 그런 일 좀 많이 하고 있죠. 뭐 예, 악기 그렇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정말 악기 지금 우리 대구의 오케스트라를 비롯해서 뭐 뮤지컬, 연극, 노래 다양한 형태로 예술 동아리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보니까 악기가 대단히 부족하더라고요. 또 그 다음 문제는 그 악기를 지도해줄 선생님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악기 문제는 제가 장학단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호소를 했습니다. 한 단체, 한 회사, 한 기업 악기 보내주기 운동하자. 그게 정말 대구의 많은 기업들과 장학단체가 참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500만 원 한 세트 하면 밴드 한 세트 살 수가 있고 모든 북 12개 정도. 그래서 학교에서 이 처음 동아리 예술교육은 북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북이 좀 공연이 되면은 아이들이 쉽게 적응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밴드로 넘어가고 이 점점 달라지는데 지금 초등학교는 거의 99.5% 악기 하나 이상 다 다루어졌어요. 그래서 대구 예술 동아리 참가율도 높고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애들이 제일 많다. 지금 퇴직하면 뭐 버킷리스트에 다들 악기를 하는데 얘들 크면은 아마 악기 학원이 다 이제 없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악기 하나 정도가 아니고 그리고 또 그만큼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 우리도 이제 곧 예술 축제를 하게 되면은 대구에 5군데 구민회관부터 문화회관 다 빌려가지고 동시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연극까지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 교육 연극을 하는 지역은 대구밖에 뿐입니다.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고. 그래서 이 동아리 활동을 더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에게 지금 일과 후에 선생님들끼리 또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익혀서 그걸 가지고 학교에서는 학생들하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사제 동행을 해보자. 네. 그러면은 선생님의 취미도 네네.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정책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주제로 교육은 행복이다라는 내용을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유학기제가 전국 최초로 우리가 시행을 한 거죠, 교육감님? 전면적으로 시행한 거는 우리가 제일 먼저 했죠. 제일 먼저. 예. 네. 사실 그동안 자유학기제 시행하시면서 뭐 이런저런 에피소드도 많았지 싶은데. 자유학기제를 2015년부터 전면 시행하게 됐거든요. 네. 2013년에는 2개 학교를 시범을 했고 2014년에는 학교 수가 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6년부터 전면 시행이 됐는데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2가지가 큰 걱정이 하나는 자유학기제가 3가지 큰 축으로 움직여지는데
이 직업 체험하고 진로 체험하는데 체험 장소를 잘 확보할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이나 수업의 방법이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그랬는데 우리가 반 학교 이상을 2014년에 해보니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2013년에 시범학교를 우리가 2개를 했어요. 천내중학교하고 동변중학교 2개 학교를 했는데 제일 걱정이 저는 교육감위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자유학기제에서. 왜 반대를 했냐면은 초등학교 시험을 없애고 나서 사교육부가 그렇게 늘어나는데 야,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정말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동변하고 천내중학교 교장선생님에 부탁을 해서 그때 국가수준 성취도 검사를 칠 때입니다. 그 학교는 안 치도록 되어 있는 학교에 시험을 치해봤어요. 웬걸 성적이 엄청 좋아진 거예요. 동변 천내가 대구 평균을 못 따라가던 학교였어요. 근데 대구 평균을 훌쩍 넘어서 버렸어요. 네. 그리고 기초학년 미달자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야,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의 학습 방법의 문제지 누가 어떻게 집중적으로 어떻게 가르치냐는 문제보다 이게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자신감을 얻었고 진로 체험 부분은 우리가 2010년부터 제가 교육감 돼서 2011년에 뭐를 만들었냐면은 행복한 미래재단이라는 학교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 진로 체험을 시켜줄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로 체험 장소하고 이에 대한 노하우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이 2가지 때문에 전면 시행에도 학교가 혼란 없이 잘 안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우리 자유학년제 준비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1년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서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지지 않더라. 우리 부모님들 걱정은 초등학교 놀다가 중학교 가서는 책상에서 한 서너 시간씩 앉아도 있어야 되고 참을성도 있어야 되고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 산만하게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고 하면은 이거 되겠느냐,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그 걱정은 엄마들만 걱정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훨씬 더 지주도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 부분은 우리 부모님들이 좀 멀리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성적이 충분히 향상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과정 중심 평가하는 게 관찰 평가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선생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 애들로 봐서는 24시간 관찰을 당하고 있으니까 피곤하다고 그래. 한번 시험만 잘 치면 될 텐데. 그러나 학교 교육 활동을 이제는 선생님들이 다 보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불편해야 할 수도 있죠. 한탕만 시험 잘 치면 되는데. 그러나 이제는 수업 시간부터 끝까지 교내 활동, 동아리 활동 모든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잘 참여할 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기초가 돼서 자기 희망하는 학교에 갈 수 있다. 그래서 교육 격차가 수성과하고 비수성 간의 격차가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육 여건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우리 어머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유학기제 자체는 미래지향적이고 아주 좋은 교육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학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봤을 때 그 학기 동안 정말 행복해합니다. 네. 아이들이 행복해하죠. 아이들은 행복해하죠. 그렇죠, 당연하죠. 네. 예. 저 또한 몰랐던 여러 가지 어떤 체험이라든지 경험을 할 수, 그것만큼은 가정에서 저희가 아닌 어떤 교육 정책 때문에 너무 멋진 건 맞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대부분 아닐 수 있는 부분인데 마냥 노니까 너무 행복해하니까 시험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불안하신 거예요. 본인이 불안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분이 불안해 하던가요? 저는 정희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학원을 중2인데 처음 보냈습니다. 네. 교육 정책에 아주 긍정적인 학부모 한 사람인데 근데 중학교 2학년 올라가니까 첫 시험 치죠. 저도 불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가 학원을 원했습니다. 네. 좀 주제에 벗어났지만은 자율학기제 자체의 어떤 취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만큼은 현재 지금 교육계 일하시는 교육감님 포함해서 교사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 얘기는 보다 좀 더 체계적이고
조금 이렇게 보완만 한다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주 네. 멋진 정책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제 제도가 시작된 지 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매년 이게 개선되어지고 자리 잡혀 가게 될 거거든요.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을 것 같고, 교육관님 말씀대로 이제 부모 입장에서 애들한테 좀 믿고 맡겨보자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가 100% 공감을 합니다. 계속 뭐 저도 학부형이다 보니까 집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아들내미 딸내미 둘 다 제가 맡겨두는 편이거든요. 잘 크고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걱정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뭐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듣다 보면 똑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 잘하고 있고 선생님들도 열심히 해주고 계시고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엄마 아빠들만 잘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동안 지내오면서 우리 세 분 패널분들, 우리 교육감님께 마지막으로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우리 어머님부터 해볼까요? 네. 8년이란 길고도 짧은 그 시간 동안 제가 본 우동기 교육감 그랬거든요. 교육 철학도 정확하시고요. 그만큼 욕심도 엄청 많으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 학부모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대구 교육 미래를 위해 이제 고민하고 달려온 교육감님께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아쉬운 점이 있으면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게요. 정말 아쉬운 거 하나는 아이들한테 수학을 좀 더 쉽게 못 가르친 게 좀 아쉬워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좀 해결해 주실 텐데, 수학을 너무 계산 중심의 논리적으로 못 가르치고 수학을 쉽게 못 가르쳤다. 이게 미래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또 미술과 음악을 기능으로만 생각한 것을 이게 중심 과목으로 한다고 노력했는데 아직 거기까지 자리에 잡. 이거는 법령을 개정해야 될 부분. 그래서 대구 교육청 차원에서는 되지 않는데, 그러나 대구 예술교육이 이만큼 자리 잡았고 음악 미술 체육도 대단히 중요한, 국영수보다 더 중요한 공부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셔도 안 되겠느냐. 그 두 가지가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김호철 선생님. 네. 이거는 교육관님께서 이게 너무 많아서 한 가지로 꼭 집어서 말씀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혹시 이제껏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있었다면? 보람 있었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자 비율, 정서행동 검사에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들, 또 대구가 아이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도시라는 이 지표가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정말 보람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교육감이 성적만 중요시한다. 저는 성적 가지고 학교 줄 세워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초학력 미달은 줄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제로 학교, 학교폭력 제로 학교, 표창도 하고 시상도 하고. 네. 그래서 최소한의 교육이라면은 학교가 존재하고 선생님이 존재한다면은 아이들이 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영향을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나. 이게 기초학력이다. 이거를 우리가 가르쳐 주면 이유를 관계없이 뭐 장애가 있든 어떤 학생이든 간에 그건 이유에 관계없이 이 기초학력 미달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정부가 국가수준 성취도 검사를 전 학생들 대상으로 시험 치지 않고 샘플링해서 하다 보니까 네. 어떤 애가 기초학력 미달인지 잘 알 수가 없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몫이다. 선생님들께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과 헌신을 보내주셨지만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관심을 가지셔서 정말 지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영향을 다 갖춰주도록 선생님들이 기초학력 미달자를 꼭 그 반에서 없애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지연 학생은? 네, 이렇게 1시간밖에 이야기를 안 나눴는데도 교육관님이 아이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그럼 그런 학생들과 가장 특별했던 추억을 하나 꼽아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 학생들에게 교육감님이 아니라 진짜 아빠 같은 마음으로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들하고 지내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정말 잘 안 돼. 그래서 야영을 가서 한번 같이 지내봤는데 선생님들처럼 그렇게 친하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선생님들은
저도 뭐 선생님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대학하고 이게 초중등 다른 게 아이들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와서 저는 이 초등 선생님들, 유치원 선생님을 만나보면은 좀 답답하더라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유치원 선생님은 유치원 아이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선생님이어야 돼요. 유치원 선생님이 대학 교수처럼 대학생 다루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그건 새로운 전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초등 선생님은 초등학생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대화, 쓰는 어휘, 소통 방법, 즐기는 방법, 이걸 가져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때로는 우리가 혼동을 하고 있죠.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혼동을 하죠. 우리 선생님 답답하다 그래요. 집에 유치원에는 답답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자기 자식이 답답한, 유치원 애들도 답답해요. 어른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유치원 선생님도 유치원에 같은 아이들에게 정서적 공감대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선생님들을 보고 선생님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 부모님을 좀 그렇게 봐도, 저는 그 2년 만에 고쳤습니다. 2년 만에. 그렇지 않으면 좋은 선생님 못 돼요. 초등 선생님이 고등학교 학생 지도하듯이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화가 다른 겁니다. 달라야 되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선생님들 보는 시각을 유치원 선생님도 꼭 대학 교수처럼 판단하려고 또 그런 잣대에서 평가를 하려는 그런 부분들인데, 특히 교육에 있어서는 아이들하고 눈높이에 맞춘 우리 선생님, 이분 선생님들이 훌륭한 선생님들이고 좋은 선생님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학생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보다 우리 또 왔어요. 우리가 문제예요, 그죠? 어른들에게 또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끝으로 이제 그동안 교육감 일을 해오시면서 가장 고마웠던 분과 더불어서 마무리 말씀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이죠. 정말 선생님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선생님들한테 제일 인기가 없어요. 전국 17개 교육감이 선생님들이 점수 매기도 점수가 제일 낮더라고. 그렇지만 그만큼 힘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일을 줄인다고 많이 줄였는데도 또 학부모들의 새로운 교육 수요가 그만큼 또 발생해요. 그러니까 줄여도 총량이 변하지 않더라고. 그러나 선생님은 가치 창출형의 직업이거든. 저는 때로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 저는 막 역정을 좀 냅니다. 어떻게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냐고. 학생이 행복해야 교사가 행복한 거예요. 부모가 내가 행복해야 자식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냐. 물론 맞죠. 선생님이 기분 좋아야 애들 잘 가르치실 텐데, 그러나 아이들의 행복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 줄 수 있다. 아이들의 행복을 통해서 내가 즐겁고, 저는 그것을 야영을 통해서 봤습니다. 아이들 야영 데리고 올 때 여선생님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초등학교. 그럼 집에 가면 똑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녁에 애를 봐야 되는데 남의 애 야영 데려와가지고 자기 집 애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애는. 그 야영 올 때 학생들 인솔할 때면 선생님들이 막 짜증나는 표정들. 근데 마치고 나갈 때 보면 선생님들이 얼굴이 그렇게 행복하고 밝고 발랄해.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그만 들어올 때 내가 이 산에서 1박 2일 애들하고 어떻게 지낼까, 사고가 나면 어떨까. 어떤 선생님이 야영한다고 그랬더니 교육과정에 넣어서 우리가 전국에서 이렇게 처음 합니다 했더니만은 교육감 애 죽어봐야 정신 차리나 이러더라고요. 그러나 그만큼 이제는 선생님들이 많이 달라지셨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행복 속에 선생님들도 행복감을 느끼고, 그게 결국은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하는 이유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자꾸 선생님들의 요구하는 만큼 우리 부모님들께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제 정말 선생님 기 좀 살려주십시오. 선생님 믿으시고. 이제 옛날 선생님 아니잖아요. 저는 자신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우리 대구 교육의 새바람이 새로운 교육감 취임과 함께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고 또 그런 에너지가 함께 이렇게 결집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오늘 어머니들 또 선생님들 또 우리 학생들이 새로운 리더십 속에 그런 교육 공동체가 되고 또 지역사회도 힘을 함께 모으는 그런 교육 공동체, 그것이 앞으로 대한민국 교육 수도를 넘어서 글로벌 교육 수도로 우리가 도약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제가 8년 동안 한다고 노력했습니다만은 부족한 점도 대단히 많았을 겁니다. 또 상처받은 선생님도 많이 계실 거고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말씀 감사드리고 또 긴 시간 함께 해주셨던 우리 정혜영 어머님 그리고 김우철 선생님 또 김지현 학생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특강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도 애써주신 우리 우동기 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우리 대구의 모든 꽃 같은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함께 가꾸고 키우는 마음으로 교육을 바라봐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TBC에서 특집으로 마련한 교육공감 토크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